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오늘 합성 소음 자켓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티톤 브로스에서 나온 와피티 후디라는 모델이고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난 한 달 반 정도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리산 1월 1일 일출 산행에서 사용을 했고요. 설악산 한계령 공룡 1박 산행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등산에서도 산행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진 제품은 아닌데 댓글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조금 의외였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제품 설명을 좀 드리면 합성 소음 자켓입니다. 거위털이나 오리털의 가장 큰 단점이 젖으면 보온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젖어도 보온력이 유지되는 합성 소음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용 자켓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보온용 미드레이어로 또 무난한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운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사용해본 소감은 굉장히 잘 만든 자켓이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충전재는 비보 익스트림 에코라는 합성솜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겉감은 플라임플렉스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둘 다 처음 들어보는 원단인데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뒤에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현재 제가 입고 있는 모델은 라지 사이즈고요. 저는 키가 179cm에 몸무게 75kg이고요. 어깨가 넓은 편은 아니고 배가 좀 나온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셔츠는 95에서 100 정도를 입는 편이고요. 파타고니아와 아크테릭스 제품은 보통 미디움 사이즈를 많이 입는 편입니다. 사이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지는 마켓 팬츠 48 일반 모델을 입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일반적인 자켓처럼 생겼는데요. 오른쪽 가슴 바깥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안쪽에는 가슴 주머니가 없고요. 양쪽 허리 주머니는 조금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등산배낭 허리벨트를 사용하면 주머니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허리벨트를 사용해도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손목은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어서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양쪽 허리에는 필요한 경우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조인끈이 있어서 손쉽게 바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일반적인 등산복 모자보다 조금 깊은 편이어서 옆에서 부는 바람을 조금 더 잘 막아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시야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조인끈이 있어서 이렇게 조인끈을 조이면은 시야가 다시 확보돼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미디움 사이즈 기준 440g이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라지 제품인데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455g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좀 말씀드리면은 합성솜 자켓답게 적당한 보온과 적당한 방풍을 보여주는 자켓인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통기성과 그리고 훌륭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다용도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환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리산 일출 상행에는 위에 하드쉘을 입고 안에 보온 미드레이어로 사용을 했고요. 대청봉 체감온도 한 영하 15도 정도 되는 날씨에 공룡능선을 넘을 때 신선대에서 브린제와 파워드라이 티셔츠 하나 입고 그 위에 와피티 후디를 단독 착용을 하고 공룡능선을 넘었고요. 공룡능선을 넘는 동안 그리고 마등령 내려와서 소공원 갈 때까지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자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무등산에서 정상부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0도 이하인 경우에 중봉에서 서석대 넘어서 장불제까지 능선을 넘는 동안 브린제 그리고 파워드라이 베이스 레이어, 마운틴 하드웨어, 몽키 자켓, 플리스 그리고 이 옷을 가장 겉에 입고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제품 특성을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땀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겨울에도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요. 공룡능선을 타다가 보면은 12750 올라가는 오르막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리고 오르막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슴 지퍼만 열면은 오르막에서도 젖는 느낌 없이 비교적 쾌적하게 오를 수가 있었고요. 일부러 테스트를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한번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에 베이스 레이어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중간 지퍼를 여니까 팔 부분에는 땀이 차는 느낌이 조금 있었지만은 몸통 부분은 비교적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로 인한 특성인 것 같은데요. 충전재인 비보 익스트림 에코랑 그리고 겉감인 프라임 플렉스 두 소재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통기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 것 같고요. 이렇게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땀이 좀 나는 상황에서도 운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사용한 게 아니어서 내구성을 말하기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단을 만져보면은 물론 영상에는 잘 전달이 안 되겠지만 원단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실제로 플라잉 플렉스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그 원단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원사를 하나하나 좀 커팅을 해서 보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은 원단이 굉장히 튼튼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요 몇 년 동안 합성솜 자켓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성솜 자켓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내구성 이슈인데요. 이 합성솜 자켓 위에 가방만 매도 이 가방 매는 부분에 보풀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내구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거기다가 산에서는 나뭇가지나 돌에 긁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행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와피티 후디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 설악산 공룡능선처럼 험한 곳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운행을 했는데 나무나 그리고 바위에 조금 긁혀도 크게 손상되는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이런 것이 이 와피티가 앞으로 운행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솜 자켓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단점이 무게가 좀 비슷한 수준의 보온력을 보여주는 그런 다른 자켓들보다 조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이 440g인데요. 보통 비슷한 수준의 보온력을 제공하는 미드레이어 같은 경우는 350g 정도입니다. 100g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어갖고 내구성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특성은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움직임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악산 공룡능선처럼 이렇게 상체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구간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겉감인 플라잉 플렉스 원단은 이 정도의 스트레치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게 겉감, 그러니까 이 플라잉 플렉스 원단만 이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 충전재인 비보 익스트림 에코도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좋은데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신축성이 좀 좋다 보니까 상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구간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고요. 등산뿐만 아니라 클라이밍, 암벽 등반처럼 격렬하게 상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꽤 어울리는 자켓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린 보온력은 좀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온력이라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들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비슷한 미드레이어가 아톰 LT라는 모델과 그리고 마이크로 퍼프라는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톰 LT나 마이크로 퍼프보다는 보온력은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같은 상황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두 개의 제품보다는 보온력은 살짝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더 운행용에 적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땀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워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합성솜 자켓을 땀이 좀 나는 상황에서 입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피티 후디 같은 경우는 적당한 보온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길지 않는 오르막에서는 사용할 만했고요. 물론 합성솜답게 땀이 나서 조금 젖는다고 하더라도 보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온력 느끼는 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방풍도 꽤 괜찮았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갔을 때 신선대에서 바람이 제 기억에는 한 초속 4m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좀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서 있기 좀 힘들고 이런 얼굴 같은 데는 좀 굉장히 좀 아픈 요 정도의 바람이었는데 그때 이 와피티를 입으면은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줘서 한기가 많이 스며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드쉘처럼
바람을 완전히 막아준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자가 다른 등산 자켓들에 비해서 좀 깊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만 돌리면은 얼굴로 들어오는 바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의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느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퍼에 달린 손잡이라든지 이 로고 자수의 품질이라든지 여기 허리 조인끈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흠잡을 곳을 전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티톤 브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필드 테스트를 엄격하고 오랜 기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퍼텍스라든지 테이진 같은 원단 회사에서도 필드 테스트를 의뢰할 정도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좀 신소재, 새로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합성솜하면은 프리마로프트, 하드쉘 하면은 고어텍스, 정형화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티톤 브로스는 뭐 현재 와피티에 사용된 비보 액티브 에코도 그렇고 프리마 플렉스도 그렇고 그리고 쉘에는 타즈마라는 원단을 사용을 하는데 등산복에 그래도 관심이 좀 있는 사람으로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소재의 옷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원단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과 엄격한 필드 테스트 덕분에 훌륭한 품질의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품질을 인정받은 것 같고요. 제 영상을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미 발 빠르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특징들인데요.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자켓은 아크테릭스의 아톰 LT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2018년에 구매한 구형 모델입니다. 아톰 LT 신형은 저도 사용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좀 보풀 이슈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좋은 제품이고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착용하면서 제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기성, 땀 배출은 PT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톰 LT 같은 경우는 허리 부분 스트레치에만 통기성이 좋은 반면 이 와피티는 전체적으로 통기성이 좋아서 땀이 꽤 많이 나는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방풍 능력은 제가 사실 아톰 LT를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입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섣부르게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조금 비슷한 수준의 방풍을 제공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보온력은 아톰 LT가 조금 더 따뜻한 듯한 느낌입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두 옷을 입고 벗어가면서 확인해봤는데 아톰 LT가 조금 더 따뜻했던 느낌이고요. 내구성은 아직 그렇게 오래 사용하진 않았지만은 원단의 촉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경험을 봤을 때 내구성은 이 와피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활동성은 와피티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이 모델은 입고 있으면은 움직이는 데는 전혀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여서 와피티가 조금 더 좋은 신축성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고 하면은 레이어링에 따라서 극동계는 제가 지리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드쉘 안에 미드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설악산 무등산에서 사용한 것처럼 능선에서 가장 외부에 있는 외투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 봄가을에도 보온용 레이어로 가지고 다니기 꽤 좋은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타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한 달 반 정도 이 와피티 후디를 사용하면서 느낀 제 솔직한 후기였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와피티 후디 말고 티톤 브로스의 다른 제품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